안녕, 수학과학 더블마스터 성우쌤이야. 이번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의 그 지진파가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직접 연습장에다가 몇 번씩 반복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면서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사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은 정확한 그림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봤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는 교재에 있는 그림보다 정확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교재를 본다든지 교과서를 본다든지 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진파의 속도 분포 곡선을 이제 볼 텐데 요거 그래프가 이제 나오거든. 그래프 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에는 뭐가 있냐면 깊이야. 깊이. 오케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이 돼서 이제 지구 내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 깊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y축은 뭐냐면 지진파의 속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지진파의 속도. 지진파의 종류에는 무슨 파하고 무슨 파가 있었죠? P파와 S파가 있었어. 학교별로 L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교도 있을 거야. 표면파라고 해서 표면을 따라서 전달이 되는 파동이다 해서 L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일반적으로는 P파하고 S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P파하고 S파 둘 중에 누구의 속도가 더 빨랐지? P파하고 S파? P파는 종파라고 그랬고 S파는 횡파라고 얘기를 했어. 종파가 빨라? 횡파가 빨라? 종파가 빨랐지? 그래서 P파의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가 P파가 여기서 시작이 될 거고 속도가 늦는 게 S파야. 알겠지? S파의 속도는 약 3에서 4 km/s라고 그랬고 P파는 7에서 8 km/s라고 했습니다. P파하고 S파가 있어요. 처음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P파하고 S파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P파하고 S파의 속도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빨라질 때가 있어요. 오케이? 빨라진다는 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경계면을 이렇게 만났다는 소리야. 첫 번째 빨라지는 곳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요. 어느 정도 돼서는 P파의 속도가 갑자기 확 하고 느려질 때가 있어요. P파의 속도가 갑자기 확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P파의 속도가 확 느려질 때가 있어요. 느려져서 점점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가다가 또 어느 범위 내에서는 또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P파가 안으로 들어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곳이 한 군데 나타나고 또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지는 데가 나타나고 또 가다가 속도가 또 빨라지는 곳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S파를 볼 거야. S파도 처음에는 P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곳이 한 군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S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P파와 S파의 속도가 이렇게 변했어. 변한 곳이 몇 군데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몇 군데에서 크게 변했니? 세 군데에서 크게 변했어. 저번 시간에 했어요. 지진파는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라든지 굴절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매질마다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오케이? 속도가 달라지는 곳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시 말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성질이 다른 경계면이 몇 군데가 나타난다는 소리야? 세 군데가 나타난다는 소리야. 첫 번째, 여기가 얘겠지? 1번. 조금 더 들어가다가 두 번째 경계면이 나타나요. 조금 더 들어가다가 3번 경계면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니?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지각, 두 번째 멘트, 그 안쪽에 외핵, 그 안쪽에 내핵. 정리해 줄게요. 지진파의 뭐를 기준으로?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4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 4개의 층이 제일 위에서부터 지각, 그 다음에 멘트, 그 안쪽에 외핵, 제일 안쪽에 어디까지? 내핵까지. 몇 개의 층으로 나눴다? 4개의 층으로 나눴다. 경계면은 몇 군데다? 3군데다. 경계면 3군데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럼 요 그래프 위에다가 이제 써볼 거야. 가장 첫 번째, 지각입니다. 0에서 약 35km 지점까지. 0에서 약 35km 지점까지가 지각이야. 굉장히 얇은 두께야. 35km면 굉장히 길잖아요. 지구 반지름 6,400km에 비하면 35km는 굉장히 얇겠지? 그지? 계란으로 따지자면 껍데기에 해당이 된대요. 껍데기 부분에. 굉장히 얇다는 소리야. 0에서 35km까지가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35에서 2,900km까지 35에서 2,900km까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멘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멘틀이야. 그 다음에 2,900에서 5,100km까지 2,900에서 5,100km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외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봐봐. 지각에서 멘틀로 갈 때 속도가 조금 빨라졌지, 그치? 근데 멘틀에서 외핵이 될 때는 속도가 확 느려져. 얘는 S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네. 멘틀에서 외핵이 될 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왜 멘틀에서 외핵이 될 때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까? 그 이유는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애들은 고체 상태인데 멘틀은 액체 상태, 멘틀이 아니고요. 네,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겨. 피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외핵 이후로는 S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외핵은 어떤 상태이다? 액체 상태이다. 그 다음에 피파 외핵에서 내핵이 될 때, 내핵은 고체 상태거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속도는 고체일 때가 제일 빨라.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지구를 4등분으로 했을 때 가장 껍질을 뭐라 그래? 지각. 그리고 요 두께는 약 35km, 0에서 35km.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내려가요. 그러면 뭐라고요? 멘트. 지하 몇 킬로미터? 2,900km. 더 내려가 5,100km 외핵이고요. 얘는 내핵입니다. 6,400km. 알겠죠? 지진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멘틀에서 속도가 약간 빨라지지? 외핵에서 피파일까? 외핵에서 속도가 갑자기 뚝 느려지죠? 내핵에서 속도 또 빨라지지? 이렇게 가네. 그치? 그런데 S파는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요. 멘틀 이후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S파는 무슨 상태만 통과를 하니까? 고체 상태만 통과를 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외핵을 통과 못했다는 것. 외핵은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액체 상태다. 아시겠죠? 요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눈다. 경계층은 몇 군데다? 3군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과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3개 층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진파의 전파 모습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